안녕하십니까. 주식 김선생입니다. 2월 25일 증시가 마감이 됐는데요. 자, 우리 증시가 정말 강합니다. 자, 오늘도 또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장중에 6,144까지 갔는데 일단 뭐 종가는 이제 6,083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뭐 2% 가까운 상승을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뭐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 강세를 보여준 거는 반도체, 뭐 자동차, 로봇, 뭐 요런 쪽이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힘든 장이에요. 매매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장입니다. 그 이유는 매일같이 강세를 보여주는 섹터가 매일 변합니다. 어떤 날은 바이오가 강하고, 어떤 날은 반도체가 강하고, 어떤 날은 2차 전지가 강하고, 어떤 날은 자동차가 강하고, 이게 맨날 바뀌니까 쫓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전날 강세를 보여줬던 게 약세를 보여주고, 또 안 좋았던 게 다시 강세를 보여주고, 그래서 이거를 잘 쫓아가야 되는데 이게 뭐 하루에 한 종목만 한 섹터만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강했다가 저쪽이 강했다가 또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번 바뀌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와서 매매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매매하면은 손실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굉장히 까다로웠던 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그냥 반도체는 그냥 갖고 계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매매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놔두면은 알아서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뭐 오늘 삼성전자가 뭐 한 3% 그때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밀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팔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안 팔아야 되는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거는 끝장을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진짜 시장이 조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보유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는 뭐 더 이상 설명하기도 귀찮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뭐 경제 TV라던가 뭐 이런 데 보면은 다 똑같은 의견이에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는 그냥 계속해서 이제 들고 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오늘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은 자동차, 로봇 이쪽에 이제 강한 반등이 나왔고요. 증권주는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증권주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근데 일부 종목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올라갔다 쭉 빠지는 그런 종목이 좀 많이 나왔었고, 뭐 그나마 이제 원자력 쪽 그리고 화학주 쪽 이제 괜찮았는데, 뭐 화학주는 뭐 얘기 안 할게요. 뭐 이쪽은 뭐 언제 배신 때릴지 모르는 쪽이라서 그냥 이제 관심이 없고, 바이오주가 또다시 굉장히 부진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좋은 것 같으면서도 항상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지금 바이오주예요. 그래서 바이오주가 약한 이유가 자꾸 주변 종목에 휘둘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확실히 가거나 다른 쪽 섹터가 확실히 약해야지 얘네가 갈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바이오가 잘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갑자기 막 다른 애들이 올라가잖아요. 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로봇주들이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이쪽이 급등이 나오면은 이쪽 안 가요, 바이오주. 예. 그러니까는 이제 또 이제 소외당했고, 그나마 강세를 보여준 거는 비만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를 보게 되면은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기술 이전 얘기가 나왔지만 못 오르잖아요.
이슈에도 잘 못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는 정말 매매하기 힘들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제 바이오주 비중을 좀 낮추고 정말 할 거 없을 때 이제 바이오주를 하셔야 되는 거고, 다른 쪽 섹터가 강하면은 바이오주는 거들떠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시면은 뭐 전반적으로 보면 자동차 쪽하고 원자력, 반도체, 뭐 대형주 중심으로 강했고, 뭐 나머지는 뭐 죄다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뭐 2차 전지가 조금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로봇주들이 강했죠. 그러니까 2차 전지 로봇주 올라가면 바이오주는 못 가요. 그래서 바이오주는 부진했고, 대신 이제 이런 쪽이 강세를 보여줬다. 반도체 쪽은 최근에 또 분위기 좋다가 또 오늘 보면은 하락이 제법 많이 나왔어요. 대신에 올라온 반도체주는 또 AI 관련된 연관이 좀 된 그런 종목들이 그나마 좀 올라왔다. 그래서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급등이 나왔지만 또다시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도 좀 올라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그런 장이고, 이게 이제 매일같이 섹터를 바꿔가면서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다. 이거 쫓아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뭐 매번 이렇게 쫓아간다라면은 언젠가 물리는 종목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쪽이 강했다, 저쪽이 강했다, 뭐 그런 모습이 자주 나타났기 때문에 더더욱 힘든 그런 시장이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뭐 괜히 뭐 이거저거 매수해 봐야 수익 잘 안 나요. 손실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전히 전략은 똑같아요.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그냥 반도체는 비중 50% 이상으로 해서 그냥 계속해서 보유 관점이에요. 뭐 굳이 이제 뭐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살만한 게 별로 없죠. 지수도 정말 많이 올라 겁나가지고 사지도 못해요. 굳이 하실 분들은 조정받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나 최근에 조정받은 증권주 정도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거는 이제 지금도 유효하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로봇 쪽이 괜찮았다. 자동차.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로봇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 때문에 이제 오른 것 같은데, 그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동차, 로봇, 그리고 AI 반도체주도 괜찮았죠.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은 엔비디아와 연관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오르면은 왜 이들 종목이 오르느냐? 이 현대차는 이제 엔비디아와 자율주행 협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일 뭐 실적 이슈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온다라면은 그런 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온 게 아닌가 싶고요. 또 AI 반도체주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제 그들 종목들이 또 올라오겠죠. 그래서 사전에 좀 매수세가 이제 들어온 것 같은데, 실적이 좋으면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미리 올라서 오히려 뭐 오전에는 좋았다가 오후에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리 올랐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실적에 좀 미스가 생겨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빠진다 싶으면은 오늘 올랐던 종목들이 좀 충격을 많이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엔비디아와 관련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게 그나마 좀 많다. 그리고 꼭 실적 이슈가 아니더라도 다음 달 GTC가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제가 뭐 매일같이 뭐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뭐 어느 쪽이 이렇게 들어와서 관심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조금 이제 의미 없는 게 지금 문제가 계속해서 변하잖아요. 예. 매일같이 반도체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고는 매일 움직이는 종목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오늘 좋아 보였던 종목이 내일도 좋아 보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다음날 그들 종목이 빠지고 웬 이상한 쪽에서 다른 섹터가 또 올라오고 막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돌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매매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드리고 있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냥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그냥 들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팔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보유하시면 되는 거고, 자동차는 그래도 최근에 조정을 받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미리 이렇게 조정을 받은 종목은 일단 사놓고 기다려 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로봇주들도 마찬가지 흐름이죠. 로봇주들이 최근에 조정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는 쪽에서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야지 수익이 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저기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정말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는 쥐약이에요. 이렇게 시장이 좋지만은 오히려 손절을 한다거나 손실이 커진다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일은 또 어디가 강할 거냐? 내일은 일단은 이제 반도체 가능성이 좀 있죠.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게 나와서 아침에 이제 막 시간에서 막 오른다 그러면은 백방 우리나라 반도체주 중심으로 떠서 시작이 될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좋고 시간 외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오른다. 그럼 우리나라도 NXT 거래부터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반도체주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NXT 거래에서 많이 오르면은 빠지는 케이스, 본장에선 빠진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일 보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실적 좋고 이슈가 있어가지고 아침부터 8시부터 9시 사이에 반도체 주가가 좀 과할 정도로 오른다 싶으면은 일단은 그 시간에 정리를 하시거나 9시 땅 되면은 어떻게든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것을 권할게요. 예, 그래서 항상 보면은 NXT 거래에서 반도체주가 막 날아가고 그러면은 매물이 백방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유의하자. 예, 그러니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특히 뭐 좋을 줄 알고 아침부터 샀더니 막 시작하자마자 빠지면은 손실을 크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조정을 받은 종목들을 저가에 사서 엉덩이 무겁게 기다리면 되는데, 자, 이번에는 자동차 로봇이 이제 대상이 됐죠. 그러면은 최근에 보게 되면은 우주항공주도 이제 제법 조정이 나왔는데 그 우주항공주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로봇 쪽이 더 강하다 보니까 뭐 생각보다 강하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주들도 오늘 반등이 나오다 말았어요. 그래서 증권주, 보험주 이런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시장은 계속해서 좋고 그렇긴 한데 쉽지가 않고 지수가 요새 이제 시장 보게 되면은 지수가 급등해도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말은 일부 종목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거고 나머지 종목들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온탕과 냉탕이 굉장히 심한 장이에요. 그래서 잘못 고르시면은 이 좋은 장에도 손실이 크게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제 자동차 로봇 턴이었고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실적이 좋고 반도체 쪽이 이제 좋다라고 했을 때에는 반도체주가 다시 한번 나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니라면은 반도체는 못 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뭐 2차 전지가 갈지, 뭐 바이오가 다시 갈지, 아니면 뭐 자동차, 뭐 로봇이 갈지, 우주항공주가 갈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내일도 변동성이 심한 뭐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어요. 뭐 실적이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또 뭐 좋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전반적으로 이 엔비디아의 주가 추이가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일도 이제 변동성이 큰 장이 될 거예요. 정말 크게 오르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또 뭐 사자마자 손실이 크게 날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의하자. 조심조심 신중하게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이제 매일같이 변하다 보니까 이제 강한 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내일도 좋을 것이야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최근에 그나마 조정을 받은 섹터를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 올라오기까지, 부각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 보자. 어찌됐든 보게 되면은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안 오르는 섹터가 없어요. 모든 섹터가 다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내 턴이 와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 갔다가 자동차 갔다가 뭐 화장품 갔다가 뭐 여행 갔다가 뭐 최근에는 뭐 그 부진하던 뭐 화학주 이런 애들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코스피는 뭐 건설주도 올라오고 있고 대부분의 섹터가 시간을 두고서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냥 업종의 대표주가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다. 그러면은 분명한 건 내 턴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맞추면은 내 턴이 빨리 오는 거고, 못 맞추면은 조금 더 기다림이 길어질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은 뭐 계속해서 긍정적이고요. 뭐 내일도 뭐 급등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내일도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고,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코스피 쪽이 잘 가는데 코스닥 너무 안 가죠. 예, 너무 짜증 나는데. 어찌됐든 이제 코스닥 비중은 좀 낮춰서 가져가시기를 바랄게요. 보면은 대형주들이 훨씬 더 잘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대형주가 이쪽이 간다고 해가지고 중소형주로 골라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주들이 대부분 이제 급등이 나오고, 대부분 중소형주는 대형주보다 못한 흐름이 나오는 종목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중소형주로 하시면은 이제 고생할 수가 있으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도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고생했고요. 내일은 또 어떤 섹터가 좋을지, 자, 반도체 이슈가 계속해서 생기면서 반도체주가 올라갈지, 아니면 반도체주가 빠지면서 다른 섹터가 또 부각을 받을지, 또 내일 장 보면서 그 장 마감 뒤에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